이게 뭐야? 너무 짜. 이걸 어떻게 먹어? 딱. 순간 신우이의 손바닥이 공기를 가르며 젊은 여성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녀의 볼은 순식간에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바로 옆에서 이 모습을 본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입에 문 채 피식 웃었죠. 원래 저렇게 좀 과해. 내가 맞춰. 그 웃음소리가 그녀의 마지막 인내심까지 산산이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한 명의 여자는 7년의 지옥을 끝낼 준비를 시작했죠. 그 준비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추석 명절 오후 2시, 박수진은 시댁 거실과 주방을 오가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한 탓에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시어머니 김영희와 시누이 이혜리가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영희가 빈 찻잔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차 좀 더 타와. 수진은 부엌으로 뛰어가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이혜리가 소파에서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아까 갈비찜 불 조절 제대로 한 거 맞아? 냄새가 좀 이상한데. 확인해 볼게요. 수지는 다시 부엌으로 달려가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영희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송편도 몇 개 안 남았어. 더 쪄. 네, 어머님. 수지는 냉장고에서 송편을 꺼내 찜기에 올렸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남편 강민우가 나왔습니다. 민우는 거실 소파 옆 의자에 앉아 휴대폰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차를 타서 김영희 앞에 놓았습니다. 김영희가 한 모금 마시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미지근해. 죄송해요. 다시 끓일게요. 수지는 찻잔을 들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혜리가 손톱을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진짜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차 하나 제대로 못 타? 수지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상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김영희, 이혜리, 민우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갈비찜을 식탁 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혜리가 갈비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몇 번 씹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혜리가 갈비를 뱉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너무 짜. 이걸 어떻게 먹어?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언니. 제가 간을 잘못 맞춘 것 같아요. 잘못 맞춘 게 아니라 맛을 아예 모르는 거 아니야? 이혜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혜리의 손은 더 빨랐습니다. 딱! 이혜리의 손바닥이 수진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수진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져 철컥 소리를 냈습니다. 수진은 뜨거워진 뺨을 손으로 감싸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영희는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어 누나와 아내를 번갈아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혜리가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7 동안 뭘 배웠는지 모르겠네. 음식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수지는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워 들었습니다. 안경다리가 휘어져 있었습니다. 김영희가 수진을 향해 턱으로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설거지나 빨리 해. 오늘 쓰레기도 많으니까 버리고. 네, 어머님. 수지는 안경을 겨우 다시 쓰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얼얼하게 아픈 뺨의 열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수지는 설거지를 하며 흐르는 물소리 뒤로 거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우와 이혜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수지는 손을 멈추고 싱크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왼쪽 뺨, 떨리는 입술, 그리고 눈가에 맺힌 눈물. 수지는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7 동안 참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 식사를 차리고 월급을 통장째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명절마다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욕을 먹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맞으면서도 수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 깊숙한 곳에 명함 한 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지훈 변호사, 가정폭력 전문. 수지는 명함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수지는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민우를 확인하고 발소리를 죽여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의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딸깍.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부동산 서류, 통장 사본, 그리고 작은 USB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USB 안에는 7 동안 몰래 녹음한 파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욕설, 시누이의 폭언, 그리고 그것을 웃으며 듣던 남편의 목소리까지. 수지는 옷장에서 옷 몇 벌을 꺼내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7 동안 매일 밤 쓴 일기. 언젠가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록한 모든 것들. 수지는 가방 지퍼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현관으로 나가기 전 수지는 식탁 위에 결혼 반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7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로운 공기였습니다. 이틀 후 오전 10시 수지는 한지훈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친구 서미란이 수진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들어갔습니다. 한지훈이 책상 앞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진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수지는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USB, 그리고 일기장까지. 한지훈이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부터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한지훈이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몇 분 후 한지훈이 헤드폰을 벗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요. 미란이 수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요? 제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네. 박수진 씨는 7 동안 월급을 전부 시댁에 드렸고 그 돈으로 남편 명의로 부동산을 샀어요. 이건 명백한 재산 형성 기여입니다. 한지훈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조정이 안 되면 재판으로 가는 거고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수진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집에 와.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제발 집에 좀 와. 문자는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일주일 후 민우의 회사로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민우는 봉투를 뜯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이혼 조정을 신청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재산 분할도 청구했어. 아파트 세 채랑 회사 지분까지. 김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계집이 감히 당장 찾아가서 취하하라고 해. 민우는 전화를 끊고 수진의 친정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어디 있어요? 모른다. 우리한테도 연락이 없어. 제발요, 어머님. 수진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수진의 어머니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민우가 문틈에 손을 넣어 막았습니다. 우리 집안이 수진이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게 뭐예요? 수진의 아버지가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잘해줬다고? 7 동안 우리 딸이 뭘 당했는지 알기나 해? 그게 무슨... 돌아가.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수진의 아버지가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민우는 차에 돌아와 핸들을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 후 조정 기일 날이 왔습니다. 수진은 한지훈과 함께 가정법원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이미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가 수진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내가 미쳤어? 우리가 뭐가 잘못됐다고 이혼이야? 조정위원이 손을 들어 민우를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긴 법원입니다. 수진은 민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7 동안 당신 가족한테 맞고 무시당하면서 산 게 잘못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누나가 언제 너를 때렸어? 한지훈이 노트북을 열어 조정위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훈이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이혜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 같은 쓸모없는 것이 우리 집에 왜 있어?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밥이나 축내고. 그리고 민우의 웃음소리. 누나 말이 맞아. 수진아, 너 좀 더 노력해야 돼. 조정위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민우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 건 변명하지 마세요. 녹음 파일이 증거입니다.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서며 민우가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더 얘기하자. 수진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요.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줘. 수진이 민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7 동안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 없는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수진은 한지훈과 함께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술을 마시며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번 돈도 다 내 덕분이야.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내가 가만 안 둬. 수진은 문자를 캡처해서 한지훈에게 전송했습니다. 한지훈이 즉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거 완벽한 증거예요. 협박까지 했으니 위자료가 더 높아질 겁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수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재판 준비로 바쁜 어느 날 오후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인사팀장이었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수진 과장님, 지금 사무실로 좀 올라오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가요? 직접 와서 얘기합시다. 수진은 불안한 마음에 인사팀으로 올라갔습니다. 팀장이 서류 한 장을 수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박 과장님이 회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내용인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래도 조사는 해야 합니다. 당분간 업무에서 배제하겠습니다.
수진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즉시 한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회사에 이상한 제보가 들어왔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수진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지훈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강민우 씨 쪽에서 방해 공작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사흘 후 한지훈이 수진을 만났습니다. 카페 테이블에 노트북을 펼쳐 놓았습니다. 제보 전화가 어디서 왔는지 추적했어요. 어디에서요? 강민우 씨 회사 IP 주소예요. 사내망에서 전화를 건 겁니다. 수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역시 그 사람이었군요. 이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세요. 무혐의 처리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한지훈이 노트북을 덮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어요. 강민우 씨 회사 장부를 조사하다가 이상한 점을 찾았습니다. 무엇을요? 박수진 씨가 입금한 돈을 사업 자금으로 썼으면서 회계 처리를 제대로 안 했어요. 탈세 혐의가 있습니다. 그럼요. 국세청에 제보했습니다. 곧 세무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일주일 후 민우의 회사에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민우는 회의실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관이 장부를 펼쳐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 개인 자금입니다. 증빙 서류가 없는데요. 배우자 통장에서 이체된 기록이 있습니다. 민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수진의 부모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퇴근 후 부모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민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줘. 세무조사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 고소 취하해줘. 재산 절반 줄게. 수진이 민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당신은 한 번도 진심으로 미안해한 적이 없어요. 아니야, 지금 진심이야. 일어나요. 보기 흉하니까. 수진은 민우를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현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우가 집에 돌아오자 거실에 김영희와 이혜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내가 며느리를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엄마, 나보고 어쩌라고. 이혜리가 민우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오빠가 남자답게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며느리가 날뛰지. 민우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나도 입 좀 닥쳐. 누나가 수진이 뺨 때린 거 다 녹음됐어. 그것 때문에 재판 지는 거야. 김영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혜리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민우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3일 후 저녁 수진이 퇴근해서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갑자기 검은색 승합차가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한 남자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수진 씨 맞죠? 누구세요? 강민우 씨가 보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수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한지훈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지훈이 차에서 내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경찰 부릅니다. 한지훈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황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승합차가 빠르게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지훈이 수진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서웠어요. 경찰서 갑시다. 신고해야 해요. 경찰서에서 CCTV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가 한지훈에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승합차 번호를 추적했더니 사채업자 소유 차량입니다.
강민우 씨가 이 업자한테 돈을 빌린 기록이 있네요. 그럼 강민우 씨가 사주한 겁니까? 통화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이틀 후 세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우는 원고를 경제적으로 착취했고 가족의 폭력을 방조했으며 나아가 원고를 협박까지 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혼인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혼을 허가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 재산분할로 7억 원, 그리고 회사 지분 30%를 지급하십시오. 이혜리가 방청석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럴 수가.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수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김영희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수진이 김영희를 바라봤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며느리로 대해주지 않으셨잖아요. 미안하다. 이제 서로의 인생을 살아가요. 수지는 한지훈과 함께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미란의 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미란이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아, 축하해. 드디어 자유야. 수진이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 한쪽이 묵직했습니다. 숨쉬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하지 않고 미란과 한지훈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한지훈이 수진의 잔에 샴페인을 따랐습니다. 수진 씨, 정말 대단하세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은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초음파 사진을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박수진 씨, 난소에 종양이 보입니다. 종양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크기가 작지 않아서 조직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암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확한 건 검사 후에 알 수 있어요. 수지는 진료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새 출발을 하려는데 왜 이런 일이? 수지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펼쳐 놓았습니다. 난소암 2기 초반입니다.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암이 맞나요? 네. 하지만 다행히 조기 발견이에요. 항암 치료와 수술을 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나 높은데요? 70% 이상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수지는 병원 로비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습니다. 이제 암까지. 수지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녁 무렵 수지는 미란을 만났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아 커피를 앞에 두었습니다.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수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란아, 나 암이래. 뭐? 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난소암 2기. 항암 치료 받아야 해. 미란이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아, 혼자 어떻게 하지? 무서워.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미란이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은 미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회사 그만둘게. 내 치료에만 집중할게. 안 돼. 미란아, 너도 생활이 있잖아. 상관없어.
너는 7년 동안 혼자 버텼어. 이제는 내가 내 옆에 있을게.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우는 거 아니야. 너는 이길 수 있어. 이틀 후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지훈이었습니다. 수진 씨, 요즘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은데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병원에 다녀왔어요. 어디 아프세요? 암 진단을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지훈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요. 제가 지금 갈게요. 괜찮아요, 변호사님. 늦었어요. 아닙니다. 30분만 기다리세요. 한지훈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자 한지훈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달려오셨어요? 네. 괜찮으세요? 한지훈이 수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의 눈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한지훈이 조심스럽게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혼자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님은 왜 이렇게까지? 제 어머니도 3년 전에 암 투병을 하셨어요. 유방암이었는데 지금은 완치됐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어머니를 치료하신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병원에서 일하세요. 한지훈이 명함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내일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가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날 한지훈과 수진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종양내과 전문의가 수진의 검사 결과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합시다. 총 4차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수술할 겁니다. 아플까요? 힘들 거예요. 하지만 견딜 수 있어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제가 치료 일정에 맞춰서 같이 올게요. 변호사님도 바쁘실 텐데요. 괜찮아요. 수진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수진이 한지훈을 바라봤습니다. 한지훈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수진은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첫 항암 치료 날이 왔습니다. 한지훈이 병원 로비에서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란도 함께 왔습니다. 준비됐어? 미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항암 주사실에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수진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투명한 약물이 천천히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지훈이 옆 의자에 앉아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아직은요. 3시간 후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수진은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한지훈이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수진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한지훈이 수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집에 가서 쉬세요. 고마워요. 한지훈이 수진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저는 당신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수진이 한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당신 옆에서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지훈이 조심스럽게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은 한지훈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3달 후 수진은 마지막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암 조직이 깨끗하게 제거됐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요? 네. 회복도 아주 순조로워요. 이제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병실 밖에서 한지훈과 미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고 나오자 한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성공했어요. 완치래요. 미란이 소리를 지르며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잘 됐다. 한지훈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수진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지훈이 수진을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요? 한지훈이 걸음을 멈추고 수진을 마주 봤습니다. 나는 당신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용기도 희망도.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는 당신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평생. 한지훈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네, 네. 한지훈이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강물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갔습니다. 두 달 후 수진은 이혼 재산분할금 중 일부로 합정동에 작은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미란과 한지훈이 인테리어를 도와주었습니다. 카페 간판에는 다시 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픈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카운터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한 여자 손님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수진 씨처럼 이혼 준비 중이에요. 용기를 얻었어요. 힘내세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손님이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지훈이 커피를 내오며 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당신과 미란이가 있었으니까. 오픈 석 달 후 수진은 여성인권단체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강연장에는 200명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맞고 무시당하고 착취당했어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참는 게 미덕이 아니더라고요. 나를 지키는 게 진짜 용기예요.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용기가 안 나요. 두려운 게 당연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준비하세요.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 수진은 한 명 한 명 안아주었습니다. 카페 오픈 6개월 후 한지훈이 수진의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카페를 빌려 친구들과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불을 껐습니다. 그때 한지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수진 씨, 나와 평생 함께 해줄래요? 수진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네, 당연하죠. 한지훈이 수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란이 수진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 수진아. 드디어 행복해졌구나. 응.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두 달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수진의 부모님과 친구들, 카페 단골들이 참석했습니다.
수진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한지훈이 수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주례가 물었습니다. 신랑 한지훈, 신부 박수진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신부 박수진, 신랑 한지훈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입맞춤 하세요. 한지훈이 수진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수진은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해요. 제발 걱정 없어요. 정말요? 네. 건강하게 사세요. 수진은 병원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지훈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응. 우리의 시작. 석 달 후 수진은 두 번째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지훈이 법률 자문을 맡았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며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조건이 좋네요. 투자자들도 줄 섰고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만든 브랜드의 가치예요. 2호점 오픈 준비 중 수진은 직원을 뽑았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 5명을 채용했습니다. 면접장에서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도 괜찮을까요? 수진이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요. 여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2호점 오픈식 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의 기회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역 방송국 PD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요. 수진 씨 이야기를. 영광이에요. 그날 저녁 수진과 한지훈은 카페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아이는 어때요? 수진이 한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가능하대요. 난소를 하나 적출했지만, 그럼 당신과의 아이라면 낳고 싶어요. 한지훈이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안은 채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호점 오픈 2달 후 수진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하셨어요. 정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6주 정도 됐네요. 수진은 집으로 돌아와 한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사무실이야. 왜? 집에 와줄래? 할 말이 있어. 1시간 후 한지훈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지훈이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이 한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기 생겼어. 한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응. 한지훈이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한지훈이 수진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왜 그래? 기쁘지 않아? 의사가 그러는데 고위험 임신이래. 항암 치료 받았었고 난소도 하나 없어서. 걱정하지 마. 우리 잘할 수 있어. 수진이 한지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무서워.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임신 3개월째 되던 날 수진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에게 커피를 내주다가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수진이 카운터를 붙잡고 몸을 구부렸습니다. 직원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배가
너무 아파. 병원 가야 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응급실로 이송된 수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보며 말했습니다. 절박 유산 위험이에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한지훈이 달려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무리했나 봐.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의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입원은 안 해도 되는데 집에서 꼭 쉬세요. 일은 당분간 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한지훈이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카페 일은 미란이랑 직원들이 다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아기만 생각해. 일주일 후 카페 직원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카페에 이상한 남자가 왔어요. 누구? 전 남편이라고 하는데요. 사장님 만나러 왔대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보내. 네. 하지만 민우는 카페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진아, 나와. 나 여기 있어. 손님들이 놀라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직원이 경비를 불렀습니다. 경비가 민우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가진 돈은 다 내 거야. 회사 지분도 돌려받을 거야. 안 그러면 카페 박살낼 거야. 수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배가 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한지훈이 수진의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왜 그래? 수진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한지훈이 문자를 읽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처리할게.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할게. 고마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막을게.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가 한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민우가 불법 사채에 손댔어요. 10억 넘게 빚졌더라고요. 그래서 협박을 한 거군요. 네.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지훈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곧 잡힐 거야. 무서워. 그 사람이 뭘 할지 모르겠어. 내가 지켜줄게. 임신 5개월째 수진은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보다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태아 심박수가 불안정해요. 위험한 건가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수진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지우는 회사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병원에 상주했습니다. 입원 사흘째 밤 수진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짱그랑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돌 하나가 침대 옆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한지훈이 복도에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경비가 CCTV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남자가 돌을 던지고 도망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형사가 CCTV를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이 남자 강민우가 고용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확실해요? 네. 강민우 통화 기록에 이 남자 번호가 있어요. 이틀 후 민우는 구속되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판사가 민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했고 임산부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수진은 방청석에 앉아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7년 동안 저한테 한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의 대가예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한지훈이 수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끝났어. 응, 진짜 끝이야. 일주일 후 수진은 다시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졌어요. 심박수 정상이에요. 정말요? 네. 퇴원하셔도 돼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지훈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기 강하네. 응, 엄마를 닮았나 봐. 병원을 나서며 수진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 엄마가 꼭 지켜줄게. 한지훈이 수진을 안았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이겨낼 거야.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나도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수감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아가 아주 건강해요. 정말요? 수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네. 보세요. 손 흔드는 거 보이죠? 초음파 화면 속에서 작은 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지훈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같은데? 어떻게 알아? 그냥 느낌이 와.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성별 확인할 수 있어요. 진료실을 나오며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이름 뭐로 지을까? 생각해 둔 거 있어? 희원이 어때? 희망을 품고 소원을 이룬다는 뜻으로 수진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좋아. 희원이.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란이 서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이번 달 매출 봐. 얼마나 됐어? 지난달보다 15% 올랐어. 수진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내가 만든 시스템이 워낙 탄탄해서 문제없어. 고마워, 미란아. 뭘? 우리 사이에. 미란이 수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주말이 되면 한지훈은 육아 책을 사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책이 쌓여갔습니다. 한지훈이 책을 펼쳐들고 읽었습니다. 태교 음악이 중요하대. 그래. 응. 클래식이 좋대. 한지훈이 음악을 틀었습니다. 부드러운 바이올린 소리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한지훈이 수진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희원아, 아빠야. 뱃속에서 아기가 발로 찼습니다. 한지훈이 놀라 손을 떼었습니다. 지금 찼어? 응. 아빠 목소리 들으니까 좋은가 봐. 어느 저녁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올 줄 몰랐어. 왜? 7년 동안 지옥 같았잖아. 그런데 지금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지훈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 우리 함께였으니까. 임신 8개월째 되던 날, 수진은 한지훈과 미란을 불렀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자료를 펼쳐 놓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미란이 물었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싶어? 나처럼 힘든 여성들을 돕는. 한지훈이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이름은 다시봄 재단으로 할 거야. 법률 지원, 상담, 창업 자금까지 도울 거야. 미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돕고 싶어. 사무국장 맡아줄래? 당연하지.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사장 할게. 고마워, 여보. 일주일 후 재단 설립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수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박수진입니다.
7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이혼 후 암까지 이겨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움직였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과 사랑을 이제 다른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후원금이 쏟아졌습니다. 기업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개인들도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첫 달에 5억 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미란이 통장을 보며 놀랐습니다. 수진아, 이거 봐. 이렇게 많이? 응. 사람들이 관심이 엄청나. 수진이 통장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 고통이 누군가한테는 희망이 될 수 있구나. 당연하지. 2달 후 수진은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지훈이 급하게 차를 몰았습니다. 괜찮아? 응. 아직은. 병원에 도착해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6시간 후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수진에게 안겨주었습니다. 3.2kg예요. 건강한 딸입니다. 수진이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꼭 쥔 작은 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희원아, 엄마야. 한지훈이 수진과 아기를 안았습니다. 우리 딸. 응. 우리 희원이. 산후조리원 사흘째 되던 날 수진은 희원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김영희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김영희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옷도 낡았습니다. 김영희가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님,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김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도 혜리도 나한테 연락 안 해. 월세방에서 혼자 살아.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SNS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용서해줘.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서로의 인생을 살아가요. 김영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김영희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한지훈이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밤마다 희원이가 울면 한지훈이 일어났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탔습니다. 수진이 한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당신만 힘들게 해서.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인데. 고마워. 사랑해. 희원이가 웃었습니다. 두 사람도 따라 웃었습니다. 100일잔치 날이 왔습니다. 카페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미란, 카페 직원들, 재단 관계자들, 수진을 응원했던 모든 사람들. 수진이 희원이를 안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잔치가 끝나고 수진은 희원이를 안고 카페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지훈이 뒤에서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희원아, 엄마가 너한테 절대 상처 주지 않을 거야. 사랑으로만 키울 거야. 우리 셋이 함께 행복하게 살자. 한지훈이 수진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희원이가 돌을 지난 어느 날 다시봄 재단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진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년 동안 200명이 넘는 여성분들을 도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재단의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 덕분에 다시 살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여성이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진도 그 여성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수진은 한지훈과 희원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벽에는 신문 기사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시 봄 5개 지점 돌파,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수진이 기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지훈이 뒤에서 수진을 안았습니다. 자랑스러워. 나도. 토요일 오후 수진은 한지훈, 희원이와 함께 서울숲에 갔습니다. 희원이가 비둘기를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그래, 희원아. 비둘기야. 수진이 희원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한지훈이 세 사람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수진이 한지훈에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7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뭘?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한지훈이 수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냈으니까. 당신이 옆에 있어줬으니까. 희원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희원이를 재운 후 수진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7년 전 일기를 펼쳤습니다. 언젠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 삐뚤빼뚤한 글씨, 눈물 자국.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지훈이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그때의 나한테 말해주고 싶어. 넌 해낼 수 있다고. 한지훈이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은 해냈어. 정말 멋지게. 수진은 일기장을 책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출판사 편집장이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편집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자서전을 내시는 게 어떨까요? 자서전이요? 네. 수진 씨 이야기가 많은 분들한테 용기를 줄 거예요. 수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요? 당연하죠. 꼭 써주세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그날 밤부터 수진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지훈이 커피를 내왔습니다. 뭐라고 쓸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목은? 뺨 맞고도 웃던 날들, 그리고 다시 봄.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데, 편집 좀 봐줄래? 당연하지. 밤마다 두 사람은 함께 글을 썼습니다. 수진이 쓰고 한지훈이 읽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원고가 완성되었습니다. 출판사에 원고를 넘겼습니다. 3개월 후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서점 베스트셀러 코너에 수진의 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1위에 올랐습니다. 출판 기념 사인회가 열렸습니다. 300명이 넘는 독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 여성이 수진 앞에 섰습니다. 저도 수진 씨처럼 용기 낼 거예요. 힘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독자가 앉았습니다. 사인회는 4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수진은 한 명 한 명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강민우였습니다. 수진은 편지를 뜯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내 행복을 진심으로 빈다. 미안하다. 수진은 편지를 다 읽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났을 뿐이었습니다. 한지훈의 법률사무소는 다시봄 재단과 협력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동참했습니다. 한지훈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 못했을 거야. 나도 당신 덕분이야. 우리 함께니까.
희원이가 새 돌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미랑과 재단 식구들, 카페 직원들이 왔습니다. 희원이가 케이크 촛불을 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희원이가 수진과 한지훈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수진이 희원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희원아. 엄마가 사랑으로만 키울게. 나도 사랑해. 한지훈이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수진은 희원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수진은 창가에 서서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걷는 사람들. 한지훈이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뭐 봐? 사람들. 왜? 그냥. 다들 행복해 보여서. 한지훈이 수진의 허리를 안았습니다. 당신도 행복해? 응. 너무. 희원이가 방에서 엄마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한지훈이 따라갔습니다. 희원이가 침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그린 가족 그림. 엄마, 아빠, 그리고 희원이. 수진은 희원이 옆에 앉았습니다. 한지훈이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박수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7년 동안의 지옥 같은 시간, 뺨을 맞고도 웃기만 하던 남편, 그리고 홀로 버텨낸 긴 싸움.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용기를 내고 마침내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암이라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을 때도 수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어준 사람들과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진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딛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어떤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당신만의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진처럼 다시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